어느 날은 기분이 이유 없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날은 오롯이 자신을 위해서 잠깐이라고 난 행복하다고 속삭이면 좋을 기분이 계속 유지되곤 하죠. 하지만 그 시간은 짧고 달콤함은 금방 멈춰버립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원인을 찾으려 하고 그 원인에 자신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곤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때로는 상대방이 전하며 우리의 정신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니체의 말과 그의 말에 동조하며 던진 엘든 테일러는 내가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주체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다른 이가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나를 지배하는 건 나 자신뿐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인의 수원 시네마타운 시작합니다. 지난 추억 속의 그 길을 이젠 다시 걸어볼 순 없다 하여도 이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기억들 그대의 사랑이 지나가는 자리에 홀로 된 나의 슬픈 고독뿐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사랑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기억뿐 희미해지는 지난 추억 속의 그 길을 이젠 다시 걸어볼 순 없다 하여도 이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기억들 그대의 사랑이 지나가는 자리에 홀로 된 나의 슬픈 고독뿐 그때가 다시 올 순 없어도 지나간 추억만은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사랑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기억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사랑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기억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사랑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기억뿐 안녕하세요. 이인의 수원 시네마타운 이인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의 문화, 영화 장소에 감성이 듬뿍 느껴지는 프로그램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이인의 수원 시네마타운. 수원에 나왔던 드라마나 영화에 나왔던 장소를 알아보며 영화에 대한 명대사 및 감동적인 장면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수원에 나왔던 영화나 드라마 장소를 추천해주세요. 나만이 알기에 아까운 영화, 드라마 같이 나눠봐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원 시네마타운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태원 콜라스입니다. JTBC에서 방영되었던 역대 시청률 3위를 기록했고요. 이 드라마에서 제가 직접 느낀 감동적인 명대사,
대표적인 OST 그리고 원작 웹툰 작가 비하인드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부에서는 이태원 클래스의 내용과 줄거리 그리고 명대사를 같이 나눠볼 거고요. 2부에서는 이태원 클래스의 작가의 삶과 이야기 그리고 비하인드 그리고 내가 도전했던 것들 다뤄볼 예정입니다. 3부에서는 드라마상으로 수원에 나왔던 명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1부 시작할게요. 이태원 클래스 OST입니다. 김필, 그때 그 아이. 길었던 하루 그림자 아직도 아픔을 서성일까 말없이 기다려보면 쓰러질 듯 내게 와 안기는데 마음에 얹힌 슬픈 기억은 쏟아낸 눈물로는 지울 수 없어 어디서부터 지워야 할까 허탈한 웃음만이 가슴에 박힌 선명한 기억 나를 비웃듯 스쳐가는 얼굴들 잡힐 듯 멀리 손을 뻗으면 달을 나듯 조각난 나의 꿈들만 두 갈래 길을 만난 듯 멍하니 한참을 바라보다 무언가 나를 이끌던 목소리에 한참을 돌아보며 지나온 모든 순간은 어린 슬픔만 간직간직 커버렸구나 혼자서 잠들었을 그 밤도 아픔을 간직한 채 시간은 벌써 나를 키우고 세상 앞으로 이제 나가보라고 어제의 나는 내게 묻겠지 웃을 만큼 행복해진
네, 노래 듣고 왔고요. 1부에선 이태원 클래스의 줄거리와 명대사를 풀어가는 시간을 다뤄보겠습니다. 이태원 클래스는 JTBC에서 2020년 1월 31일부터 3월 21일까지 밤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총 16부작으로 방영하였습니다. 다음 웹툰이 원작이고요. 조광진 작가가 집필하였습니다. 웹툰이 드라마화한 것이 50여 편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드라마에서 극본에 참여한 것은 조광진 작가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최고 시청률이 16.5%였고요. 밤 늦은 시간 편성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이 드라마에 열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요 인물들을 살펴볼까요? 박세로이, 단밤 사장이자 IC 대표 이사입니다. 그리고 장가 회장과 장가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장대희는 장가 회장입니다. 조이선은 단밤 매니저고요. IC에서 전무이사입니다. 오수아 장가의 전략기획팀장입니다. 부장이고요. 향후에는 레스토랑 겸 바 사장으로 나옵니다. 줄거리는요. 불합리한 세상 속 고집과 객기로 뭉친 청춘들의 힙합 반란이 시작된다. 세계를 압축해 놓은 듯한 이태원 이 작은 거리, 각자의 가치관으로 그들의 창업신화, 이태원 클래스입니다. 원하는 것만 사며 살 수 있나? 혼자 사는 세상이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타인의 말에 길들여져 자신의 가치관을 현실이라는 장벽에 맞춰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정해진 틀 안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어른스럽고 사회생활을 잘 한다고 여겨지는 현 시대이기에 없는 자의 소신은 이득 없이 고집이고 객기가 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인과 세상에 맞춰가는 삶이 정말 잘 사는 삶일까요? 누구를 위할 삶인가? 삶에서 가장 제일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어야 하지 않을까? 당신의 삶에 당신은 있는가? 여기 고집, 객기로 똘똘 뭉친 사회 부적응자 한 놈이 있습니다. 바로 박세로이.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한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가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네, 이태원 클래스의 정말 대표적인 곡이죠. 명쾌하면서도 도전과 시작을 알리는 OST 가호 시작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여러 명대사와 감명 깊은 장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주인공 박세로이와 이 도전에 굴복하지 않는 자세에 동점을 두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요즘 MZ세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세대는 알바보다는 창업을, 그리고 마음이 가지 않는 곳에는 열정조차 하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소개해드릴 이태원 클래스 드라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MZ세대의 창업, 비즈니스 전략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소신의 대가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인공 박세로이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쫓는 힘 없는 자의 소신입니다. 박세로이와 장 회장의 대화 한번 들어보실까요? 박세로이, 저희 아버지는 사람은 소신 있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장 근원에 대한 사과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도 안 미안하거든요. 장 회장, 퇴학을 당하더라도 무릎은 못 꿇는다. 박세로이, 그게 제 소신이고 저희 아버지 가르침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박세로이는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퇴학 위기에 놓입니다. 박세로이가 장 회장을 처음 만난 장면인데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박세로이는 아버지와 술을 마십니다. 아버지, 술 맛이 어떠냐? 박세로이, 달아요. 아버지,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박세로이의 소신을 장 회장은 고집과 객기로 치부하죠. 장 회장, 이번에도 난 기회를 줄 생각이야. 반성하고 우리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면. 박세로이, 무릎 꿇을 사람은 당신네들이야. 장 회장, 재밌구만. 박 부장이 그렇게 가르쳤다지. 내 옛적으로 설교 하나 더 하지. 소신, 패기, 없는 것들이 자존심 지키자고 쓰는 단어야. 이득이 없다면 고집이고 객기일 뿐이야. 박세로이와 장 회장의 대치적인 이 상황들.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올게요.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쥐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좁적인 마음 약질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 곧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 이치에 날 가두려 하지마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야야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난 말야 야야 촉촉히 마음 약질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걸고서 hey! 걸어가야야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 야야 이 길 끝에 서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목이 터져라 울 수 있을 때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 따라 함부로 그 사람의 위치를 정하곤 합니다. 나를 잘 아는 가족들도, 나를 잘 알지 못하는 타인들도요. 결국 타협하지 않는 세로이는 그 일로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최승건이 박세로이에게 헛짓을 하지 말라며 먹살을 잤습니다. 최승건: 너도 인생 쫑난 전과자잖아. 박세로이: 그래서 네 인생은 쫑났냐? 네 값어치를 헐값에 매기는 호구 새끼야. 최승건: 책 읽고 나가서 뭐 할 건데? 노가다? 원양어선? 박세로이: 공부? 노가다? 원양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다 할 거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 이제 시작이고 난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네, 인생의 좌절이 보일 때 미래를 보기가 힘들죠? 실패를 딛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가가기는 크나큰 돌멩이를 옮기는 것 같죠. 그러나 인생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소신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세로이는 장가를 향한 복수를 화풀이가 아닌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의 사회와 오염되고 타락하기 쉬운 감옥이라는 사회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아버지에게 떳떳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의 가치관인 소신과 신념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죠. 그 자리는 성공의 자리, 사장의 자리 또는 우리의 하루살이 인생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리일지라도 말이죠.
모두 어딘가를 향해 정신없이 뛰어 각자 다른 꿈을 안고 앞을 다투며 가네. 분주한 이 거리 위에 난 어디서 있는지 소리쳐 불러도 닿지 않아. 세상은 내게 너무 멀리 있어. 언제나 이곳에 혼자 있나. 한 번은 나의 밤도 따뜻하길. 매일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는 하루. 어떤 작은 의미 하나 찾을 수 없던 내게 상처 입은 가슴으로 길을 밝혀준 그대. 숨이 벅차도록 달려야 해. 이제야 삶의 이유 할 것 같아. 짙은 어둠 속을 날아올라. 길었던 그대 밤에 빛이 되길. 숨이 벅차도록 달려갈게. 이제야 삶의 이유 알게 됐어. 짙은 어둠 속을 날아올라. 길고 긴 그대 밤을 비춰줄게.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고요. 손디아의 우리의 밤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과거에 자신을 승진하지 않고 버렸다고, 자신을 가치없다고, 자신을 회사에서 강제 퇴사했을 때 가장으로서는 그 분노가 어땠을까요? 딸 둘이 있고 가장을 짊어져야 하고 배신감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IMF 1997년, 98년 그 시기에는 정말 다들 힘들었으니까요. 혼동스럽고 방황스럽고 그 가장은 슬프고 눈물 짓겠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없던 것처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불러내어 끊임없이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삶이 나아질까요? 아니겠죠. 세로이처럼 실패와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 배신을 딛고 일어선다면 자신의 가치를 그 사건으로 결정짓지 않았겠죠. 저는 세로이의 신념과 소신들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되기 시작했을 때 나를 견제하는 세력은 있기 마련이죠. 이선은 세로이의 쓸데없는 소신과 신념에 지쳐 말합니다. 이선은 세로이의 매니저이고 파트너이죠. 이선은 세로이에게 비아냥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고기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한다고요. 세로이는 이서의 말을 끊고 소리칩니다. 박세로이. 지금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은 편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네, 세로이의 말처럼 얼마나 수 없는 것들에 한 번만이라고 하면서 제 자신과 타협했을까요? 오늘은 온화하고 아기에게 다정해야지. 사실은 나를 알아봐달라는 미성숙한 메아리였고요. 박세로이가 신경 쓰이는 장 회장이 단밤을 찾아가서 박세로이에게 일침을 날립니다. 포기하고 적당한 살아. 이만 가자. 박세로이. 포기하고 적당히 무리입니다. 고집, 객기, 제 삶 자체에 티가 났다니 다시 말씀드리죠. 더딜지 몰라도 저는 단계를 밟고 있고 그 끝에 당신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장 회장에게 장사를 못하면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데 박세로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 귀한 줄 알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인복을 지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죠. 저도 세로이의 이런 면모를 제 남편이 저를 잘 아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귀한 줄 알고요. 1부 마무리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일리 보여줄게. 내가 사준 옷을 걸치고 내가 사준 향수를 뿌리고 지금쯤 넌 그녀를 만나 또 웃고 있겠지. 그렇게 좋았던 거니 날 버리고 떠날 만큼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한 거니. 너를 아무리 지울래도 함께한 날이 얼마인데 지난 시간이 억울해서 자꾸 눈물이 흐르지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 떠난 너 때문에
썼던 편지 지우고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잊어줄 거야. 너를 잊을래, 너를 지울래.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해보자는 사랑 때문에 떠난 너 때문에 울지 않을래. 더 멋진 남자를 만나. 꼭 보여줄게 너보다 행복한 나. 넘치도 슬프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Oh, you gotta be aware. 이내의 수원 시네마타운. 네, 2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2부는 이태원 클래스의 조광진 작가를 조명하는 시간과 그리고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의 도전? 바로 저의 도전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조광진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웹툰 매출 평점 랭킹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스토리 전개와 명대사로 이태원 클래스를 쓴 작가에 대한 궁금증을 이 시간에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그는 박세로이는 되고 싶었던 가장 이상적인 영웅이라고 합니다. 이태원 클래스는 기획 당시에 호프집이라는 만화 설정이 없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소재를 다뤄야 연재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아는 게 많다고 합니다. 만화하는 사람치고 스스로를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그는 스토리텔링이 뛰어나지 않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들, 멋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져 있다고 합니다. 조 작가는 집이 부유하지 못한 편이라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만화 공모전에 응모하고 떨어지고를 몇 년 동안 반복했다고 합니다. 공사 현장, 호프집, 휴게소, 물류센터, 아르바이트까지 안 해본 일은 없다고 합니다. 정작 만화가인 자신의 꿈은 멀어져만 가서 경제적으로 힘들던 그때 26세 때 작업실을 구할 돈을 벌기 위해 취직한 공장에서 그는 인생을 바꿔놓을 기로에 섰습니다. 순간의 허세로 차를 사버려 차 푸어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할부를 다 갚으면 30이고 만화를 시작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꿈하고 단절될 것만 같다고 한 그는 공장을 그 이후로 바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니 꿈이 내 꿈에 올인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차피 망한 것 죽기 전에 꿈이라도 한번 이뤄야겠다고 생각해서 시골에서 계속 그림만 그리다가 만화 공모전에 응모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유명 만화 포털에서 연락이 와서 그녀의 수족관으로 작품을 데뷔했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고 궁금하시죠? 안예은의 문어의 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작가는 이태원 클라스는 인생작이 아니라고 합니다. 27 가까이 웹툰 작가, 데뷔는 그런대로 성공적이었지만 그는 꿈의 크기가 매우 컸습니다. 프로 작가의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다음에 웹툰 리그에 웹툰을 올려 이태원 클래스의 초기 버전인 꿀밤이 이렇게 탄생했다고 합니다. 웹툰 리그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독자 평가로 연재 기회를 얻는 시스템인데요. 주변에서는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왜 그런 모험을 하냐고 웹툰 관계자들이 아닌 독자들에게 평가를 받고 싶다고 해서 그는 그런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태원 클라스는 로퐁기 클라스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성과들로 작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인생 목표는 죽었을 때 아쉽지 않은 인생작을 남기는 거라고 합니다. 조강진 작가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 비즈업 기사를 참고하시거나 크리에이터 9시를 보시길 바랍니다. 조강진 작가도 부유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대단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도전이라는 것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도전, 인내하는 과정, 그리고 제 상담심리, 임상심리사라는 전공과는 다르게 인해의 내면기라는 동화 작가를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점, 그리고 라디오, 마을신문 기자에서까지 26개월 아기를 가정보육하며 아기가 잘 때 빼놓고는 사실은 전혀 시간이 나진 않지만 체력도 힘들고요. 하지만 후회 없는 나로 인생을 살아보고자 하는 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훗날 제 아이가 엄마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알면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아이도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제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2부 마치고요. 3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Breeze 가벼운 바람이 깨우는 No breeze 널 생각으로 시작하는 My everyday Breathe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절로 곧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단둘이서 영화를 보자 할까 시시하진 않을까 어떤 얘기로 널 웃게 할까 용기가 없는 나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만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댈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죠 그때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Freeze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 Oh freeze 처음과는 많이 다른 요즘 너와 나 가슴 속 떨림 넌 기억할런지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자 추억이 가득한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단 말 하고 싶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가끔 그날의 우릴 생각하나요? 내가 더 많이 웃게 해주겠다던 그 약속 아직 나 잊지 않았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단 말 하고 싶었죠. 그때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커피 한잔 할래요. 네, 3부는 수원에 나왔던 장소입니다. 수원에 나왔던 장소는 1화에 나왔던 장소이고요. 25, 21 버스 정류장으로 난이도가 예전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36-4 주소이고요. 팔달산입니다. 팔달산에서는 속프로에서 시작해 길 따라 걷는 코스이고요. 이 길은 화성어차가 지나는 길이라 걷기 힘드신 분들은 화성어차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중단되었는데 현재는 다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성어차 벚꽃길에서 경기도청 벚꽃길까지 팔달산 둘레를 한 바퀴 도는 코스를 추천드리고요. 화성 행궁주차장이나 남문 주차타워에 주차하고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걷습니다. 팔달문 쪽에서 올라오는 방법은 많은 계단이 가파르게 올라와야 합니다. 입구에는 매포소가 있고요. 수머 시민 외에는 추가로 요금을 받았는데 현재는 무료라고 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한숨과 성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많이 보고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주변에 관광도 많이 하시고요. 팔달문 주변에는 행궁동, 남문 등 맛집이나 커피숍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수원 시민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 시민이며 모두가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벚꽃 시즌이면 벚꽃이 흩날리는 그 경치를 보고 많이 감탄합니다. 이태원 클래스의 버스 정류장과 25, 21 버스 정류장이 16화에 나왔던 버스 정류장, 나이도와 백이진 나오는 장면이 똑같고요. 네,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이 시간 저와 함께 이태원 클래스의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드라마, 영화 관련한 수원의 명소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인의 수원 시네마타운의 이인혜였습니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듣고 여러분들을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세상 사람들 모두